RSI 지표의 뜻과 실제로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한국말로 하면 상대 강도 지수거든요. 계산식은 굳이 몰라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중요한 건 개념인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주가가 변동을 했을 때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구분해 가지고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라는 게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으로 결정이 되는데 매수세가 강해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죠. 살만한 사람은 이미 다 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1,000원이었을 때는 사고 싶은 사람이 2,000원이 되니까 안 사고 싶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RSI는 상승과 하락의 변동폭을 계산해서 수치화시킨 다음 상승으로 변동한 게 일정 이상 많으면 과열로, 하락으로 변동한 게 일정 이상 많으면 침체로 표시하게 됩니다. 과열이면 이미 살만한 사람은 거의 다 샀고 반대로 침체면은 팔만한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는 뜻으로 반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RSI 지표가 며칠 동안 상승 하락을 계산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넣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4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RSI 투자법은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해서 반등을 먹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70 이상인 경우에는 과매수, 30 이하인 경우에는 과매도라고 부르죠. 중요한 점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 이유가 평소에는 반등이 잘 나오다가 딱 한번 실수하면 진짜 손이 잘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매수하면 안 되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망하지 않을 종목에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과거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을 때 반등을 잘 해주었던 종목을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한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애플의 차트인데 캔들 아래에 빨간색 화살표가 작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나타났을 때가 RSI가 30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밑에 보이는 게 RSI 지표인데 밑에 쪽에 있는 이 선 아래로 들어가면은 과매도에 들어갔다는 거고 위에 쪽에 있는 이 선 위로 올라가면 과매수로 들어갔다는 거죠. 빨간색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RSI 과매도에 들어가려면 단기간에 주가가 꽤 빠져야 되는데요. 애플도 요즘 중국이 경기가 부진하면서 주가가 별로 안 좋거든요. 애플 같은 세계 유수 업체들은 악재가 터지더라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지나치게 싼 가격까지 빠지게 되면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RSI 지표를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성장하고 있는 중소형 기업보다 이미 업계 1위를 찍은 미국 기업들이 훨씬 승률이 잘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과매도에 빠지면은 바로바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죠. 이렇게 RSI 과매도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념적인 부분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원칙을 설명을 드리자면 미리 골라놓은 종목에서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RSI 과매도인 종목을 골라서 수익을 내다 보면은 매매 횟수를 올리고 싶으니까 잘 모르는 종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물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특히나 미국 주식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있는지 모르죠. 두 번째가 매도는 종목과 기간에 따라서 2%에서 10% 사이로 분할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당일 바로 반등해주면은 2%에서 어느 정도 챙기고 다시 내려갈 때 재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는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레버리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노리고 들어가고 그게 아니면은 5%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악재가 있어서 빠졌던 종목이 악재가 해소돼서 반등을 하는 경우나 그걸 덮을 만한 큰 호재가 나와서 오르고 있다면 더 크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30%, 100% 보셔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RSI 30 이하가 되었어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없긴 하지만 악재가 생각보다 세거나 글로벌 위기가 온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처음에 매수하실 때 무조건 과매도에 들어왔다고 몰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 10% 하락할 때마다 2번 정도 추가 매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특히 레버리지 종목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밀리는 경우가 꽤 빈번하니까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종목에 따라서 RSI가 더 낮을 때 매수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악재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과거의 종목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참고해서 RSI 30 이하가 아니라 25나 20 이하일 때 첫 매수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30 이하일 때부터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이전에 말한 것처럼 RSI 반등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종목들입니다. 브로드컴 같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QQQ나 VO 같은 지수 종목들도 있습니다. 한번 정해놓고 영원히 매매하는 건 아니고 사업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RSI 반등이 바로바로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수급이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빼고 새로운 종목을 찾아가지고 추가하는 식으로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시면 참고하셔가지고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